태종시력 14권 태종 7년 11월 4일 갑인 세번째 기사 1407년 명영락 5년 응방 사람 외에는 응패를 보이지 않게 차는 것을 금하다. 명령하기를 응방 사람 외에 나머지 사람의 응패는 검으로는 모두 바깥에 나타내 보이게 하고 만일 숨겨 차는 자가 있으면 곧 패가 없는 것과 같이 취급하여 응패는 회수하고 본인은 유례 비추어 논죄하라. 태종시록 14권 태종 7년 11월 4일 갑인 네번째 기사 사관원에서 민무구 등의 죄를 청하는 자리에 나오지 않은 대사원 안원을 탄핵하다. 대간에서 연복사에 모여 다시 세 사람이 죄를 청하고자 하는데 안원이 병을 칭탁하여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탄핵한 것이다. 대간에서 드디어 대궐에 나아가 다시 세 사람의 죄를 청하니 윤허하지 않고 우헌납 신계를 불러 묻기를 너희들은 무슨 이로 대사원을 탄핵하는가 하니 신계가 대답하기를 대간에서도 교장하여 날마다 골정에 나오는데 안원의 말은 간절하고 지극하지 않으며 또 전날에는 병을 칭탁하고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행문하였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였다. 내가 일찍이 안원과 더불어 같이 대언이 되었었는데 성품이 본래 굼뜨기는 하나 마음이 속되지는 않다. 또 안원의 말이 간절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다만 내가 사언에 끌려서 재단을 하지 못한 것이다. 하루 동안 참여하지 못한 것은 특히 나이 늙어서 그런 것이다. 어찌 다른 뜻이 있겠는가. 전자의 대간에서 한두 사람이 이 일에 참여하려고 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지만 안원은 이런 자와 비교되지 않는다. 임금이 드디어 안원에게 이를 보라고 명하니 안원이 아뢰었다. 신이 재주와 덕이 없어 명령을 받은 당초에 책임을 감당하지 못할까 두려워하였으나 다만 주상의 명령이 두려워서 마지못해 직사에 나갔던 것입니다. 지금 풍원의 장으로서 관원의 탄핵을 받아 나라 사람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신이 무슨 얼굴로 다시 나와서 이를 보겠습니까? 임금이 처음과 같이 명령하였다. 안원이 이에 물러갔다. 이리하여 대간에서 연일 복합하여 세 사람의 죄를 청하니 임금이 여러 사람의 뜻을 어기기가 어려워서 신극내에 예장을 정지하라고 명하였다가 조금 뒤에 다시 예장하게 하였다. 대간에서 대궐에 나아오니 임금이 내가 요사이 몸이 편치 못하다. 후일을 기다려 내가 장차 친히 말하겠다 하고 또 유양에게 전지하기를 신극내의 죄는 진실로 민무구와 등과 비교할 바가 아니다. 내가 신극내의 고종명을 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만일 몸이 살고 죽는 데 관계없는 죄를 범하였다면 내가 무엇을 아낄 것이 있겠는가. 민무구 등은 내가 처음에 다만 성 밖에 나가 있게 하였는데 여러 신하들이 여러 번 벌이 경하다고 말하므로 공신의 노건을 해소하였다. 지금 대간의 뜻으로는 청하여 마지 않으면 내가 반드시 들어주리라고 생각하여 이 때문에 매일 대궐에 나와 청하는 것뿐이다. 정부는 공론이 나오는 곳이니 경은 내 뜻을 알도록 하라. 태종시록 14권 태종 7년 11월 4일 갑인 다섯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신극내의 예장을 정지할 것을 다시 아뢰다. 정부에서 상언하였다. 신극내의 죄는 대소신료가 여러 번 글을 올려 법대로 처치하기를 청하였으나 유윤을 얻지 못하였으니 실망하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신극내가 다행히 머리를 보존하여 그 집에서 죽었는데 전하께서 특별히 너그러운 법전을 조차 예장을 더하도록 하심으로 전날에 신등이 법에 의거하여 청을 올려 유윤을 얻었습니다. 아직 며칠이 채 못되어 다시 예장의 명령을 내리시니 신등은 생각한데 예장은 포승하는 영전인데 어떻게 죄 있는 사람에게 가할 수 있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공론을 굽어 조치시어 인신의 절개를 장려하소서. 임금이 대내에 머물러 두고 내리지 않았다. 태종시록 14권 태종 7년 11월 4일 갑인 여섯번째 기사 신극내의 빈소에 가서 제사를 지내도록 명하다. 태종시록 14권 태종 7년 11월 5일 을미호 첫번째 기사 청평군 200강 참지 의정부사 박신 등이 요동에서 돌아오다.
태종시력 14권 태종 7년 11월 8일 무오 첫 번째 기사. 태백성이 낮에 나타나 하늘을 지나가다. 태종시력 14권 태종 7년 11월 8일 무오 두 번째 기사. 외적의 큰 배 한 척이 저도에 침입하다. 전라도 수군 첨절제사 구성미가 더불어 싸우다가 바다가 컴컴하고 해가 떨어졌기 때문에 뒤따라 추격하지 못하였다. 화살에 맞은 자가 3명이나 되니 화살에 맞은 자를 정성껏 구류하도록 명하였다. 태종시력 14권 태종 7년 11월 9일 기미 첫 번째 기사. 태백성이 낮에 나타나다. 태종시력 14권 태종 7년 11월 10일 경신 첫 번째 기사. 정비가 민무질의 채를 공중에 불러들인 것이 문제가 되다. 정비전에 입번하는 내관 이용, 숨은 내관 안순, 박성부, 김인봉과 사약 김의 등을 순금사의 옥에 가두고 벌을 차등있게 주었다. 전달에 임금이 강무의 행차가 있었는데 정비가 공비초와 일을 시켜 민무질의 처 한씨를 불러서 미복 차림으로 중궁에 들어와 자고 나갔다. 이때 이르러 임금이 알고 사헌부에 명하여 조사하여 사실을 알아내게 하였다. 장령 탁신이 장으로 아뢰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이미 순금사에 가두었으니 다시 묻지 말라 하였다. 순금사에서 이용 등의 옥사를 갖춰 유래 비추어 아뢰었다. 전 금교 진해씨 부사 김인봉은 공술하기를 지난 10월 12일 강무에 거둥이 있은 뒤 14일 초저녁에 이르러 중군께서 무술이 좌 일을 시켜 명령을 전하기를 미미한 일가 여자가 들어오는 자가 있을 것이니 금하지 말라고 하시었습니다. 김인봉이 이 명령을 듣고 동판부사 이용에게 구하니 이용이 대답하기를 중궁에서 명령이 있으면 금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조금 있다가 좌이가 바깥에서 부인을 인도하여 들어왔습니다. 이튿날 꼭두 새벽 달이 지기 전에 국문이 열리니 좌이가 또 그 부인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하였고 이용은 공술하기를 보통 사람의 의복 차림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하였고 김인봉은 또 말하기를 중궁의 명령이 있었던 까닭으로 그 출입에 대하여 금하지 않았었습니다 하였습니다. 위에 두 사람을 유래 준하면 임의로 국문에 들어온 자는 장 60대에 도 1년이고 문관 시위관으로서 고의로 놓아준 자는 각각 범죄한 사람과 죄가 같고 깨달아 살피지 못한 자는 3등을 감하여 장 80대입니다. 금교 동지내시부사 안수는 공술하기를 지난 10월 15일 바로 뒤에 금교 첨내시부사 박성부가 사람을 시켜 공문을 열라고 전하여 말하기를 내가 대답하기를 때가 아니되어 열 수가 없다고 하였더니 박성부가 또 스스로 와서 말하기를 중궁에서 명령이 있었으니 빨리 숯불을 들여가고 문을 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평상시의 예보다 일찍 열었습니다 하였고 박성부는 공술하기를 한 시녀가 안에서 소리쳐 말하기를 빨리 문을 열고 숯불을 가져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을 안순에게 고하였습니다 하였습니다. 위의 두 사람의 죄를 유래 준하면 문금 쇠약조에 이르기를 황성의 문을 때가 아닌데도 마음대로 여는 자는 교형에 처하고 왕지가 있어서 문을 여는 자는 논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명례에는 이르기를 함께 죄를 범한 자는 생각을 낸 자가 수범이 되고 수종한 자에게는 등 1등을 감하여 장 100대에 유 3천리에 처한다고 하였고 중궁의 명령으로 궁전의 문을 열고 닫은 자에 이르렀으니 율에 그런 글이 없습니다. 김의는 그날 저녁에 연고가 있어 입적하지 못하였습니다. 임금이 이를 보고 위의 사람과 김의 등은 모두 장 60대에 처하고 이용은 늙고 병들었으므로 속을 거두도록 명하였다. 임금이 지신사 황희에게 이르기를 내가 일찍이 중궁에게 민무구 등의 불충한 음모와 장래의 화를 되풀이하여 깨우쳐 타일렀더니 중궁이 남김없이 모두 알고서 분이 나서 이를 갈며 절대로 구원하거나 보호할 생각이 없다고 하며 말하기를 부모님 생전에나 목숨을 보존할 수 있으면 족하겠습니다 하였다. 그러나 부인의 의진 마음으로 차마 갑자기 끊지 못하고 지금 강무하는 틈을 타서 몰래 민무질의 아내를 불러 궁중에 출입하게 하였다. 그 사이에 사상을 추측하기가 어려우니 어떻게 처리할까?
아무리 생각하여도 그 묘안을 얻지 못하겠다. 한두 사람이 환자와 시녀로 하여금 공상만 끊이지 않게 하여 그대로 이궁에 두고 나는 경복궁으로 옮겨 거처하여 겉으로는 소박하는 뜻을 보여 뉘우치고 깨닫도록 하고자 한다. 그러나 패하여 내버릴 생각은 없다 하니 황희가 대답하기를 인군의 일거일동은 경솔하고 가볍게 할 수 없습니다.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심히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내가 다시 생각해 보겠다 하고 드디어 다시 말하지 않았다.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11월 11일 신유 첫 번째 기사. 민무구 민무지의 직첩을 거두고 신경내는 논하지 말라고 명하다. 대간에서 또 복합하여 세 사람의 조회를 청한 지 3일 만에 이 명령이 있었다. 대간에서 또 교장하여 상언하였다. 민무구 민무질 신경내 등의 난역한 죄는 법에 마땅히 배워야 하므로 신등이 교정하여 신청하고 골하에 엎드려 전하께서 밝게 그 죄를 바르시어 신명과 사람의 분을 쾌하게 하기를 바란 지가 며칠 되었습니다. 지금 전하께서 다만 직천만을 거두시니 이것은 종사를 가볍게 여기고 인친을 중하게 여기는 것이요 자손에게 모책을 남겨주는 도리가 아닙니다. 신경내는 공신으로서 맹세를 배반하고 두 마음을 품어서 악한 사람에게 부동한 죄가 쌓인 지 이미 오래되어 참력한 말과 불충한 형적이 전하 옆에서 발로 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으니 죄가 민무구 민무질 등과 거의 차등이 없습니다. 동맹한 공신과 백간 유사가 법대로 처치하도록 청하였으니 만일 밝게 알지 못하였다면 어찌 함께 맹세하고서 또한 죄를 가하고자 하였겠습니까? 참으로 법대로 처치하는 것이 마땅한데 논하지 말라고 명령하시고 또 예정하도록 명하시어 맹세를 배반한 역신에게 아직 신을 보이려 하시고 도리어 정의로운 공신에게는 신을 잃으시니 이것은 미생 백공의 신이요 이른바 큰 보안은 아닙니다. 원컨대 전하께서는 종사 만세의 개척을 위하여 대의로 결단하시고 이들 세 사람을 베어 왕법을 바르고 난력을 경계하소서. 임금이 대내에 머물러 두고 내리지 않았다. 황희를 보내어 하윤에게 전지하였다. 민무구 등의 죄는 내가 사정으로 인해 능히 과단하지 못하였다. 공신대간에서 백간까지 모두 죄를 청한 지가 여러 달인지라 내가 부득이 지금 다만 직천만 거두고 목숨을 보존하도록 하였다. 하윤이 대답하였다. 이 무리들이 세자를 제거하고자 하였다면 죄가 말할 수 없지만은 여러 아들을 제거하려고 하였으니 세자같이 중하지는 않습니다. 성녀가 적이함을 얻으셨습니다. 황희가 복명하니 임금이 대신의 쉬좌하는 자리를 가리키며 옛날 이 사람이 여기 앉아서 정사를 의논할 즈음에 내가 한심한 말을 들은 적이 있다. 너는 빨리 다시 가서 묻기를 이 말을 일찍이 다른 사람과 말한 적은 없는가? 다시는 가볍게 말하지 말라고 하라. 하고 또 황희에게 이르기를 이 말이 만일 누설된다면 내가 아니면 너희 입에서 나온 것이다 하였다. 황희가 이에 재차 하윤의 집에 가서 전지하니 하윤이 땅에 엎드려 정교를 받고 손을 모아 대답하기를 살 길을 지시해 주시니 몸둘 곳이 없습니다 하였다. 황희가 복명하니 임금이 내가 아니면 보존하기 어렵다. 그 충성하고 고듬을 사랑한다 하였다. 미생은 춘추시대 노나라 사람인데 여자와 다리 밑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는데 마침 비가 와서 여자는 오지 않았는데 가지 않고 기다리다가 큰 물을 만나 기둥을 안고 죽었다. 일명 미생고라고 한다. 백공은 춘추시대 초나라 사람 평왕의 손자인데 태자건의 아들이다. 어려서 오에 망명하여 있었는데 자스가 불러 백공을 삼았다. 뒤에 난을 일으켜 자스를 살해하였지만 난에 실패해서 액사를 당하였다.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11월 14일 갑자 첫 번째 기사. 동지였으나 갑자 초제로 재개하기 때문에 할애를 정지하다. 각사의 술과 안주를 내려주었다. 이 앞서 임금이 동지는 양기가 생기는 날이고 군자가 즐거워하는 때이니 이날부터 대조회를 하고 또 군신이 함께하는 연회를 베풀겠다 하였는데 이날이 마침 갑자 초제로 재개하였기 때문에 할애를 받지 않았다. 갑자 초제는 동지가 갑자일이 되는 날 소격전에서 태일성에 지내는 제사이다.
태종칠육 14권 태종 7년 11월 17일 정묘 첫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광역루 아래에 향연을 베푸니 성성린에게 털옷 등을 하사하다. 모이 모간을 내려주었다. 태종칠육 14권 태종 7년 11월 18일 무진 첫 번째 기사. 다시 민무구 등의 죄를 청하는 대간의 교장. 허락하지 않자 모두 사직하다. 신등이 역신의 죄로 소를 갖춰 여러 번 천총을 더럽혔으나 유인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오직 충성으로 천심을 돌이키지 못하기 때문에 진실로 물러가 사피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민무구 민무질의 불충한 죄는 신자로서 하늘을 함께 이고 살 수는 없는 원수이니 신등이 비록 강호에 있더라도 근심하고 분노하고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어찌 그칠 수 있겠습니까? 신경례는 본래 임금을 업신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종지를 전제하고자 하였으니 죄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비록 음주의 형벌을 받았으나 아직도 남은 허물이 있으니 다스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무구 민무질은 몰래 두 마음을 품은 것이 하루아침 하루저녁이 아니므로 죄악이 차서 밖으로 나타났으니 곧 베어서 난의 근원을 건절해야 마땅할 것인데 전하께서 사사은혜에 빠지고 공의에 어두우시어 다만 직천만 거두고 건기에 안치하셨습니다. 생각건대 이 두 사람은 일찍이 주상의 은혜를 입어 오래도록 병권을 잡아서 위복과 생사여탈을 그 소나기에 쥐고 능히 조그만 은혜를 베풀어 인심을 모으기에 힘써 그 당을 심어 뿌리가 엉켜서 필부가 난을 꾀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신복인 좋지 못한 무리가 아침 저녁으로 왕래하면서 그 기회를 엿보아 불의의 변을 일으킬까 두렵습니다. 원컨대 전하께서는 대의로 결단하시고 두 사람을 왕법대로 처치하여 신민의 뜻을 안정케 하소서. 임금이 대내에 머물러 두고 내리지 않았다. 대간에서 대궐에 나와 재차 청하였으나 윤화하지 않으니 모두 사직하기를 빌었다. 음주는 하늘이 벌을 주어 병들어 죽게 하는 것을 말한다.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11월 18일 무진 두 번째 기사. 여원군 민무휴 여상군 민무회를 불러 출사하지 않는 이 사유를 묻다. 요사이 어째서 출사하지 않느냐 하니 민무예가 대답하기를 같은 민시인이 감히 문 밖에 나오지 못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노하여 말하였다. 너희들이 불충한 형을 사랑하고 나를 버리느냐? 또 민무예는 그를 잃는 사람인데 어찌 주공이 불충한 형을 베고 주실의 충성을 다한 것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11월 18일 무진 세 번째 기사. 지사간원사 김매경이 홀로 민무질의 죄를 청하는 상소를 올리고 사직하다. 김매경이 안훈과 더불어 진혐이 있어 대간에서 죄를 청하는 예의에 참여하지 않은데 이때 대궐에 나와 홀로 상소하였다. 민무구 민무질은 탐하고 더럽고 잡하고 용렬한데 훈친에 참여하였으니 지극히 다행으로 여겨 진실로 죽을 뜻이 있고 두 마음이 없어 막대한 은혜를 갚아야 마땅할 터인데 도리어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평불만하여 어린 임금을 세우기를 탐하고 종지를 전제하고자 하여 용모가 밝게 나타났습니다. 신경례는 잔인하고 포악하고 이에 대한 욕심이 끝이 없어 민무구 등과 한 패거리가 되어 서로 더불어 도모하고 의논하여 마침내 주상의 앞에서 발현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반역을 도모한 것이 거의 다를 바 없고 그 몸은 비록 죽었더라도 난신을 베고 역신을 토벌하는 것은 살고 죽은 것에 차이가 없으니 빌건대 이들 세 사람의 죄를 밝게 바르어 만세의 공의를 펴소서. 임금이 소를 또 대내에 머물러 두니 김매경이 또한 사직하고 물러갔다.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11월 18일 무진 네 번째 기사. 압록강을 건너 도망했다 잡힌 용주 사람 명의와 뇌물을 받은 의주 백호 김용을 베다. 명의가 그 어미와 처자 5 식구를 거느리고 의주에 이르러 김용에게 마포 한 피를 뇌물로 주고 몰래 압록강을 건너가 하기를 청하였다. 김용이 데리고 강가에 이르러 갈대를 베어 떼를 만들어 건네주었다. 명의가 파사부에 이르러 사찰하는 사람에게 잡혔다. 형조에서 아뢰기를 유래 준하면 본국을 배반하고 몰래 다른 나라로 가는 자나 다만 공무만 한 자도 수범 종범을 분간하지 않고 모두 뵙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11월 19일 기사 첫 번째 기사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임기가 찬 수령일지라도 교대시키지 말게 하다. 영송의 폐단을 없애기 위함이었다.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11월 19일 기사 두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지방에 거주하는 자의 노비 송사는 추수 후로 미루어 둘 것을 건의하다. 의정부에서 아뢰었다. 형조와 도간이 노비 소송을 결절하는 일 때문에 피고의 정인이 외방에 있는 경우에는 독촉하여 서울에 올라오게 하는데 내왕하고 유련하는 것이 걸핏하면 두어 달이 걸리니 이 흉년을 당하여 굶주리거나 추워서 처소를 잃는 탄식이 없지 아니합니다. 원고와 피고가 현친하여 서로 소송하는 것을 제외하고 외방에 사는 사람은 무자년의 가을거지가 끝날 때까지 하나여 이문하여 독촉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 그 폐단을 제거하고 외방의 각도에도 또한 위의 것에 의하여 시행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11월 20일 경우 첫 번째 기사 형조에서 잡송은 제쳐놓고 오로지 형옥만을 결단하는 업무만을 맡게 해달라고 청하다. 그대로 따랐다. 잉집노비, 거집노비, 도망노비와 투구, 범간, 도적 등의 일을 추국하여 형벌을 결단하는 것이 본조의 임무입니다. 지금 형조 도관이 오결한 것이라고 칭하여 사음부에 정소한 것과 신문고를 쳐서 신정한 것을 모두 본조에 내려 추결하게 하니 이 때문에 형결하는 일에 전심하지 못합니다. 빌건대 현임으로 있는 형조 도관 원리의 결단한 일을 제외하고 최대된 원리가 오결한 것을 분간하는 일은 오로지 주장관에게 맡겨 결절하게 하소서.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11월 20일 경호 두 번째 기사 죽은 상호군 박순의 처에게 쌀과 콩을 10석씩 내려주다.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11월 21일 신미 첫 번째 기사 대간에게 일을 다시 보라고 명하다. 임금이 안원과 좌사간 대부 강회중을 등을 불러 얼굴빛을 온화하게 하고 친히 타일렀다. 민무고 민무질은 그 죄가 비록 중하나 내게는 인친이 된다. 내가 나이 16세에 대해 민씨에게 장가들어 오랫동안 함께 살았고 또 부원군의 나이가 70에 가깝고 송씨가 병에 걸려 오래 누워 있으니 만일 두 아들을 법으로 논한다면 부자간의 마음이 어떠하겠는가? 내가 굳이 가난한 것을 막으려는 것이 아니라 다만 사사 은혜에 끌려서 결단하지 못하는 것이다. 직접과 노권을 거두고 폐하여 서인으로 만들어 전리에 추방하였으니 이것으로 족한 것이다. 후일에 마땅히 경등의 청을 따르겠다. 신극례의 죄는 민무구 등과 같은 죄가가 아니다. 더군다나 그 몸이 이미 죽었고 내가 일찍이 더불어 함께 맹세하였으니 다시 거론하지 말라. 대답하기를 지난번에 주상께서 신극례의 죄를 단정하기를 예를 잃었다고 하셨는데 신등은 임금의 앞에서 예를 잃는 것도 불충한 마음을 품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두세 번 타이르니 그제서야 물러갔다.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11월 21일 신미 두 번째 기사 임금 아버지 민제의 청에 따라 민무군은 여흥에 민무질은 대구에 안치하다. 여흥 부원군 민제가 두 아들을 먼 지방에 내칠 것을 청하였으며 그대로 따른 것이다. 임금이 대언 윤사수에게 일렀다. 여강군 여성군을 외방에 둔 것은 양친을 위한 것이요 저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저들이 양친이 있어 나이 많고 또 병들었으므로 내가 민무구를 가까운 땅에 두어서 만일 그 양친이 병이 있으면 하루 안에 불러서 시약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전일의 대간의 장소에 따라 모두 두 사람을 법대로 처치할 것을 청하였는데 그 뜻이 어찌 나더러 민무구 등을 죽이라는 것이겠는가? 그것은 바로 먼 지방에 두고자 한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대답하기를 바쁠 것 없다고 하였다.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11월 21일 신미 세 번째 기사 덕수궁에 나아가 향년을 베풀다. 지극히 즐기다가
저물역에 돌아왔다. 태종칠력 14권 태종 7년 11월 25일 을해 첫 번째 기사. 무지개가 서북 쪽에 나타나다. 태종칠력 14권 태종 7년 11월 25일 을해 두 번째 기사. 삼관의 유생들이 의정부의 잡과 출신자들과의 차이를 인정해달라고 건의하다. 삼관에서 의정부에 글을 올렸다. 유학제조 길창군 권근과 예조판서 이문화가 재생원에 앉아 고강하려고 하니 삼관의 여러 유생들이 모두 연고를 칭탁하고 강하지 않고 물러가서 정부에 글을 올렸다. 상가 상고하건대 춘추전에 말하기를 백가를 내치고 공시를 높인다. 이것은 만세의 아름다운 법이다 하였는데 공시의 무리는 예의를 귀하게 여기고 염치를 존중하는 것이 그 큰 절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창업한 초기에 제도를 세우고 기강을 확립하여 만세의 법을 남기려고 하여 유학의 제과에서 전한 악공에 이르기까지 무리를 지어 예조에 모여 그 제예를 시험하여 작업을 옮기는 법을 삼으니 권장하는 도리가 가히 지극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모두 재주가 없는 사람으로서 두 번이나 국가의 시험에 합격하여 전쟁에서 대책에 답하였으니 여러 잡가에 비하면 진시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천한 악공과 더불어 같이 취재한 뒤에야 소용한다면 국가에서 유학을 높이고 선비를 대접하는 뜻에 부족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에 말하기를 예의 염치는 이것을 사유라고 한다 하였으니 사유가 진작되고 패하게 되는 것이 실로 풍화에 관계됩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생각하면 저기 유감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본년 11월 초 7일에 길창군 권근이 학식을 지어서 삼관에 고시하였는데 그 첫째 매월 초 하루와 보름 뒤에 두 차례씩 삼관 죄원은 각각 이름 아래에다 이미 읽은 경서와 지금 읽는 아무책을 갖추 기록하고 모월 모일에서 시작하여 모월 모일까지 이미 몇 편을 읽었다고 자세히 하나하나 써서 문안을 만들어 바치라 하였고, 둘째는 제조가 나와 앉는 날에 삼간 제원이 모두 먼저 이르러 각각 읽은 경서를 가지고 서로 토론하고 제조가 나와 앉은 뒤에 그 경서의 차례대로 의난한 곳을 질문하여 그 나은 것에 따라 질정하라고 하였고, 셋째는 시산육품 이상 관원으로서 자진하여 와서 강론의 질정을 받을 자는 허락한다고 하였고, 넷째는 재원이 까닭 없이 한 번 불참한 자는 치부와 과를 기록하고 두 번 불참한 자는 벌로서 가볍게 제마수를 행하고 세 번 불참한 자는 중하게 제마수를 행한다 하였으니 이것은 진시로 권악하는 방법의 훌륭한 법입니다. 원컨대 이제부터 예조에서 취재하는 것은 없애고 한결같이 길창군이 지은 위의 법식에 의하여 밝게 권고하는 것을 보이면 국가에 권장하는 방법과 예의 염치의 도리에 심히 다행하겠습니다. 의정부에서 그 글을 가지고 아뢰니 임금이 말하였다. 이미 이루어진 법을 고칠 수 없다. 십학 가운데서 만일 삼간의 고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 하나를 폐지하는 것이다. 또 제과 내의 이과, 음양과, 역과 같은 유가 어찌 모두 천인이라 하여 이들과 더불어 항우를 이루는 것을 부끄럽게 여긴다는 것인가? 영인, 악공 같은 것은 비록 다같이 십학이라고는 하나 그 업이 심히 천하니 유학과는 다르다. 황희가 아뢰었다. 삼간의 뜻은 다만 이것 때문에 아닙니다. 현재 상정한 조례에 있기를 그 읽는 것을 시험하여 상등인 자는 초천하고 그 다음인 자는 예에 따라 천전하며 또 그 하등인 자는 외방에 수용한다고 하였는데, 만일 새 제도대로 한다면 오래되어 차례가 천전하는데 해당되는 자가 엄체되어 펴지를 못하게 되고 신진 가운데 아래에 있는 자가 요행으로 초자하여 발탁될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이록을 가지고 사람을 유혹하는 것이니 후래에 전하기가 곤란할 듯합니다. 임금이 말하였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일이라면 뜬 말을 믿고 법을 허물어뜨릴 수는 없다. 만일 이 무리들의 말을 들어준다면 이것 또한 법을 무너뜨리는 일단이 된다. 어찌 그것이 옳겠는가? 삼관은 성균관, 예문관, 교서관이고 십학은 태종 6년 1406년에 좌정승 하윤이 설치한 10가지 교육기관인데, 첫째는 유학, 둘째는 무학, 셋째는 이학, 넷째는 역학, 다섯째는 음양 풍수학, 여섯째는 의학, 일곱째는 자학, 여덟째는 율학, 아홉째는 산학, 열째는 악학이었다.
태종칠역 14군 태종 7년 11월 26일 병자 첫 번째 기사. 일본 대마도 수호 종정무가 예물을 바치다.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11월 26일 병자 두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올린 마정에 관한 계문. 계문은 이러하였다. 지금 각도에서 나누어 기르는 군마의 상황을 상고하건대 소재지의 수령이 전혀 마음을 쓰지 않고 간노나 천민 등을 무지한 사람에게 맡겨두어서 먹여 기르는 것이 적당치 못하여 병이 나기에 이르고 또 병이 심한 진 뒤에야 보고하여 말을 고치기를 청하는 까닭에 사복시의 수위가 미쳐 병을 치료하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느라 폐단만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각 고을의 수령이 공하나 객사 가운데 깨끗한 땅을 골라 편의한 대로 메어두고 조석으로 친히 감독하여 법에 따라 먹여 기르도록 하고 만일 병이 나거든 곧 치료하게 하되 사복시로 하여금 때없이 위차를 보내어 고찰하고 많이 힘써 뜻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야위고 약해지거나 물고되어 없어진 것이 있으면 그 수령을 논지하여 후례를 경계하고 물고되어 잃은 마필은 당의 수령과 색장에게 추징하여 그 수요를 채우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